미국이 지금 한일 간의 분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가 북한에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대북 안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들고 놓은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 측의 전문가들과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들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은 안 하지만은 부정을 전혀 안 하는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아베가 트럼프하고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협의했다. 그리고 그 규제의 결과 지금 반도체 산업의 순위를 바꿀 것이다. 미국 기업이 약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길들이기 부분과 중국에 대한 타격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고 지금 서로 물밑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랬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미국의 계산된 침묵,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기업, 삼성 등이 부진할 때는 반도체 분야의 미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기를 미적대는 한국보다 적극 동참한 일본의 편에 서서 미국이 지금 계산된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이 1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급이 미국에 원활하게 되지 않더라도 미국 IT 기업에서 받을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00%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은 최상위급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등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은 한국 기업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에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역시 미국 기업이 지금 이 부분에 생산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미국 기업의 피해는 별로 없고 지금 그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미국이 한일 간의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결국 한국이 반화웨이 전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본 편을 선택해서 지금 뒤로 빠져서 이 사태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다. 조선일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감한 경제 보복에 나선 데는 미국 워싱턴과 사전 교감 혹은 최소한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미일 동맹이 보내는 공동의 경고라고 봐야 된다. 한국이 그간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친중 친북으로 일괄해온 데 대해 미국이 보내는 경고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재해달라고 한국 공무원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에칭가스 부분에 미국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일 간의 지금 분쟁이 심화되었을 때 북한에 지금 일본이 제공한 원천 소재로 만든 부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것도 한국 정부의 묵인이나 협조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근거 없이 저렇게 막 흘린다. 그랬다가 나중에 코나로 몰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지금 내각조사실 그리고 미국 CIA 등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본은 북한이 어떻게 지금 대북 제재를 한국이 무너뜨리고 있고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한적을 해주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검수 품목에 대해 한국이 북한의 그 품목이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 협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싸움이 진행된 국면에서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쪽에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지금 그쪽은 이렇게 봅니다. 일본 정부 내에 아베와 그의 측근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을 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막판에 2015년 막판에 미국의 압력이 심화되어 결국 박근혜 정부가 방향을 틀어 위안부 문제를 정리하고 돈도 이렇게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정리된 위안부 문제를 이제 엎어버리고 그리고 징용 문제까지 새로 제기했다.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자, 한국 정권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데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의 피해와 지금 한국의 피해를 면밀하게 계산을 했다. 문제는 한국 국내 선거용으로 일본에 대해서 지금 민족주의를 자극해 가는데 누가 손해를 더 보게 될지 한번 보자.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에게 미리 이야기를 안 했으면 벌써 트럼프가 뭐라 하고 개입하고 나왔다. 자, 그런데 18일까지 문이 찾아가서 제안을 해서 화해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 사태가 무기한 오래 갈 수 있다. 자, 미국은 이 문제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문 정권은 이 문제를 빨리 끝낼 생각이 스스로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이 문제로 이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나올 것이다. 일본에 전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이 주장했던 북한과 관련된 안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터뜨리는 일도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일본 문제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는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신문에 워싱턴 쪽에서 지금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내년 자기 대선 선거용으로 스몰 D를 하는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한국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은 그럴 경우 트럼프에게 후유증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이 문제가 갈 수 있다. 즉 북한의 핵 동결로 끝내려고 할 때 그것이 대선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 폼페이오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동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주에 유럽의 각종 회의에 가기 전에 비건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결로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실무회담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다른 라인에서는
아베의 체면을 살리기 전에는 일본이 지금 방법이 없다고 미국 측에 동향을 물어보는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증거가 일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일본 국내적으로 비판을 무지 받아왔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한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삼성이 입장이 매우 이렇게 속이 타는 상태로 몰려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의식하고 저렇게 가면 삼성이 결국은 일본의 이 무역 보복에 그냥 주요 타겟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 정부의 등을 쥐게 되었을 때는 한국 정권이 삼성 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라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은 일본 부분에 깊숙한 관련성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삼성에 더 많은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강인선 라이브라는 코너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보유국인 것처럼 이 북한을 대하고 있다. 그래서 제프리 루이스 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이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가 마치 북한을 핵국가처럼 대하고 군축을 논의할 것처럼 그 이후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 후 일주일쯤 지난 이후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북핵 동결론, 스몰딜 불가피론, 그리고 북한 핵 보유국 묵인론 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애초에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중간 단계에서 핵 동결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을 이어 나오고 있고, 트럼프 정권이 FFVD라는 말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싱크탱크 내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기 성과를 얻기 위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며, 결국 트럼프의 북핵 전략이 2020년 미국 대선에 따라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교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핵심 빅이슈는 아닌데, 재선에 지금 목이 탄 트럼프가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김정은과의 지금 관계 개선을 역사적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갖다가 입증하는 증거로 김정은이가 자기 만난 뒤로 핵과 미사일을 쏘고 실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때 내놓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스몰 딜을 갖다가 합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결국 트럼프가 대선을 고려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북한과 적당한 거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 하원은 불법 금융과 해상 봉쇄에 관한 북한 제재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국방수권 법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선박간 불법 환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재의 틈을 차단하고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의 명단에 올려 철저히 감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루니스호와 피파이어니어호 하나는 팔아먹었고 하나는 억류가 풀렸는데 이 배 두 개가 억류가 풀릴 게 아니라 이 배에 대출을 해준 한국의 은행들도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목표다. 자, 핵 동결은 그 초기에 해당된다고 국무부 이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은 통정부보다 북한의 외무성이 훨씬 경직적이라서 지리한 한마디로 끝도 없는 협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가 없이 주게 되면 결국은 그 성과만 따먹고 약속은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미국 의회가 매우 보수적으로 북한의 밀수 단속 법안을 지금 냈는데요. 그 결과 결국 하원에서 상정한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은 해상의 방콕 델타 아시아 사태, 과거 마카오의 BDA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문을 닫았지요. 그런데 해상의 방콕 델타 아시아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여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원이 추진하는 아까 말한 법 이름이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인데요. 미 의회에서 북한의 해상 거래를 탁 꼭 찍어서 개량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환적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부분에 그걸 돕고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환적이 아주 초점이 되었는데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이 가입한 선박과 정유회사 등 고객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라. 은행, 보험회사, 정유회사 등이 철저히 감시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이 통상적인 주의 업무 이런 부분에 다 계약을 할 때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맺어줬을 때는 너희들이 맺어준 배가 정말로 이런 일에 개입되지 않는지를 완전히 체크하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은행, 보험회사, 정유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국적의 선박선언 외에 북한이 직간접으로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선박도 여기에 해당하고 공해상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 활동을 한글로 연루되는 배도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배들은 어떻게나? 자, 증거는 없어도 그걸 자주 끄는 배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선박 등이 AIS를 끄고 이렇게 운항을 하면서 제재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IS를 끄지 말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주 이걸 끄는 배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이나 개인의 이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9월쯤에 발효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 한편으로는 핵 동결론으로 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적당히 북한과 합의하고 쇼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해상 석탄 정제 이후 불법 환적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해서 바짝 좋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물밑으로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일부러 침묵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미국의 입장이 한일 간의 싸움이 격화될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